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야구 선수들 스프링 캠프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 국내 프로야구는 지금 시즌을 대비해서 훈련 중이고요. 예. 미국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현재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있었죠? 네, 오늘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멘탈로 휘둘렀는데요. 네.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3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요. 네. 특히 5회에는 중견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역전 1run타도 쳤고요. 예.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면서 타율을 4할 6푼 1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추 선수가 타격 폼을 바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변화의 어떤 원인이 뭡니까? 네, 최근에 타격 폼을 바꿨습니다. 데뷔 네. 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타격 폼을 수정을 했는데요. 네. 타격 준비 자세에서 오른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는 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난해 땅볼 비율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뜬공 만들기를 위해서 타격 폼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 이승엽의 외다리 타법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수준입니다. 네. 살짝 들어 올리는 그 하나가 이렇게 큰 효과를 냈군요. 자, 류현진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비공개 평가전에 등판을 했는데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또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회전이 많이 되는 커브를 또 새 무기로 꺼내들었고요. 류현진 선수가 2015년에 어깨 수술을 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5승 9패를 기록했는데 또 올 시즌에는 또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을지 또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지금 NBL에서 미국 메이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 한 분 있죠? 네,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팀을 옮겼는데요. 예. 토론토입니다. 계약 조건은 1+1년에 최대 78억 원을 받는 조건이고요. 예. 이 팀에는 멕시코 출신 오스나 선수가 북박이 마무리 투수라서 오승환 선수가 일단은 7, 8회를 지키는 세덜맨으로 나설 전망이고요. 네. 만약에 오스나 선수가 부진할 경우에는 또 마무리 투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부상이다라고 하는데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네, 기사도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원래 텍사스 입단이 예정이 됐었고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어깨도 그렇고 팔꿈치에 사실 염증이 있어서 예. 이것 때문에 텍사스 계약이 불발이 됐는데 사실 텍사스 구단이 좀 이 점을 좀 문제 삼으면서 좀 계약 조건을 좀 낮춘 경향도 있었는데요. 오승환 선수는 일단 텍사스보다는 토론토를 또 새 팀으로 택한 상황입니다. 예. 축구 소식 한번 여쭤볼까요? 호날두 선수가 지금 유럽 축구에서 뜨거운 모양이에요? 네, 오늘 호날두 선수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고요. 네. 오늘 파리 생제르맹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나섰는데 예.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팀은 1, 2차전 합계 5대2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9경기 연속골을 골랐습니다. 예. 자, 컬링 대표팀 평창 올림픽 이후에 소식이 좀 궁금한데 광고 그랬잖아요. 광고 찍었습니까? 네, 평창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면서 신데렐라로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LG전자 새 무선 청소기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스톤과 로봇 청소기가 비슷해서 또 모델로 딱이다 또 이런 말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대세로 떠올라서 또 내일은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멤버들과 또 컬링 대결도 펼친다고 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여자 컬링 후지사와였습니까? 그 여자 선수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국에서도 좀 인기라면서요, 일본에서도. 네, 맞습니다. 스킵 선수 이름이 후지사와 맞고요. 맞죠, 예. 현재, 일본 컬링 대표팀도 좀 우리에게 4강에서 졌지만, 동메달을 땄고요. 네. 선수들이 경기 중에 외친 일본어 소다네, 그렇지란 말이 일본 내에서 유행어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후지사와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박보영 씨와 닮았다고 인기를 끌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컬링이 정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마치 볼링처럼 일반 대중적인 스포츠로 좀 활성화가 동계 스포츠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처럼 방송에서 이런 멘트 안 하는데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4051번님. 상품이 있으면 제가 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할 거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지만 정말 쪽집게처럼 맞추셨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어렵사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논의하면서 이렇게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까지 끌고 내려온 것은 정말 이 표현을 좀 같이 내려온 것은 정상회담을 하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예상 외의 성과라고 했는데 예상은 한 것 같고요. 미국도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보니까 SNS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았고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님과 함께 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 등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북 특사단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평가를 내려주시죠, 전문가로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그 김정은 시대의 비핵화 관련 발언과 조치 중에 가장 전향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 요 말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사실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금기어였죠. 예. 애둘러서 표현을 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 정도로 얘기를 했지 이번에 어저께 발표된 언론 발표문처럼 아주 명확하게 비핵화 의지를 했고 또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마 김정은 시대에는 거의 처음 이렇게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선중앙TV에 공개된 동영상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장의 이 행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은 드신 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 계속 보였고요. 예. 또 우리 대표단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정의용 실장이 이제 방북을 하고 돌아와서 내리는 비행기의 트랙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이 그때 좀 느껴졌어요. 예. 굉장히 밝더라고요. 또 안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밝은 표정을 짓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당히 전향적인, 북한의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경 교수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예. 박원 교수께서는 박사학위 받으셨을 때 사모님 앞에서 표정을 관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환하게 웃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생각이 안 나세요? 시간이 지난 거라서 했는데, 저한테 저는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한테 부담이 많이 줬기 때문에요. 학위를 받으면서 전 미안한 감정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물론 상당히 기쁜 일이고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오셨지만, 밝은 표정을, 저는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그 만찬장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 오른손에는 핵폭탄을 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핵보유국 수장으로서 이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럴까요? 이건 너무 좀 오버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뭐 사실은 이 모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어떤 이 뭐 발표라든지 이 한국에 대한 태도라든지는 네. 당연히 핵을 보유한 그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핵 있는 평화의 그런 담론 하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것을 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했을까? 거기에 관련 핵심은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제는 이른바 평화공세, 대화공세, 평화공세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평화공세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비핵화 핵을 포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왜냐하면 어저께 이 발표문이 나가기 전에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 북한의 매체에서는 계속 핵이 이제 보검이다, 핵 보검이다. 예. 그 며칠 전에는 그 태평양에 물이 마르는 한이 있더라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예. 아주 일관된 입장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어저께 언론 발표문에 이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물론 조건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발표문에 나온 이 그 구절에 대해서 이미 많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의 항에 대한 구절이고 그 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직접 한번 북한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미국 대화를 위한 어떤 사전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네.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결국 비핵화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도 결국은 연계돼서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핵화 조약을. 예. 그러니까 뭐 만나서 그걸 물어보면 되죠. 비핵화 조약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면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는 저는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네. 핵 시설을 감시받기로 했고 그 네.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을 우리가 합의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을 했고 제네바 협정을 파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과연 이런 그 역사적 반복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예, 뭐 당연히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도 뭐 아주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월 26일 발언을 보면 이런 합의를 한 미국의 이전 행정부를 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퍼주한 미 대사들이도 이것이 시간 벌기용 대화는 절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전같이 뭐 94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비슷한 형태로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PT에 만약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즉시로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네. 또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경수로 발전소를 짓는 것 같은 일종의 보상은 절대 없다. 예. 라는 것도 지금 미국의 그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김 예. 위원장이 비핵화 조건으로 언급한 체제 안전 보장 이것이 시간 벌기용이다.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예. 미사일 개발 시간 벌기용입니까? 아니면 핵폭탄 소형화를 위한 시간 벌기일까요? 뭐 이게 시간을 번다라는 게 지금 북한에게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북한 편도 미국 편도 아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대화에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네.
결국 뭐 우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대북 제재와 압박의 결과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제 뭐 우리 경제 그 대북 제재 경제 쪽으로 하는 분들이랑 우리가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면 늦어도 올 연말 정도면 평양에도 이 제재에 대한 효과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시간이 북한 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미국 입장도 비슷한 게 어쨌든 그냥 두면 북한이 지금 ICBM을 미국에 직접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네. 그것을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우리 예측의 정보당국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뭐 올 연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 시점 정도에서는 사실 뭐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 돌파의 구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연말까지 북미 수교를 합의를 하고 미국이 네. 북한 평양 내에 대사관을 설치한 다음에 그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한다든지 미사일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도한다는 것을 자제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 가지고는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미국 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런 대사관이 설치 정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 북한의 그 어떤 비핵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 정도가 돼야겠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가 되는데 네. 비핵화에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고 정말 핵 폐기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체제 보장 차원에서 뭐 남북 그 미북 간의 이제 관계 정상화, 이제 뭐 또 주변국이 함께하는 어떤 체제 보장에 대한 조약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골고 합의도 그랬고 이전 제네바 합의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냥 체제 보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전 합의에도 포함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불가침 조약들이 맺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이 얘기한 게 체제 보장과 함께 이제 군사적 위협 해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것이 더 민감한 부분이죠. 네. 군사적 위협 해소를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한미연합훈련 연구 중단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철회해라. 특히 해구산 철회가 있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런 것들이 북한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해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죠. 네. 참 신기한 것은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숨가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일본은 어느 정도 목소리와 의견이 들립니다만 중국은 아무리 지금 양해가 열리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용합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잘 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은 계속 대화와 타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미국이 계속 독자 제재를 포함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이제 중국이랑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어떤 대화의 모멘텀, 대화의 분위기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차피 비핵화라는 게 남북한의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 주변국이 다 연계가 돼 있고 그 핵심 또 당사국이 일본이죠.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이 미사일 능력은 일본을 분명히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일 관계를 보면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 3.1절 경축사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아베 신조 수상이 평창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삐거덕거리는 모습이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우리가 해결을 하고 특히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또 협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이 적지 않게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훈 원장인가요? 그 일본에 방문하기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계기로 삼아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일 간에 조금 더 밀접한 그런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이네요.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긴장도 되지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은 영어로 말하면 우리만큼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어쨌든 4월 말 정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는데 의제를 뭐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과연 그 미국 회담, 비핵화 회담이 진행이 될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네. 이게 지금 4월 말은 이미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고. 예. 한국 정부의 기대는 이 정도의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면 미국 대화, 이제 비핵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제 우리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남북 대화는 미국 대화와 함께 가야 된다.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기대대로 되면 괜찮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북한의 어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원하는 최소의 조건은 맞춘 거거든요. 그 북한이 이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 사항으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영구 중단은 아니지만 일시 중단을 했다라는 정도인데, 예.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미국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라도 미국이 이것 갖고 안 된다, 완전히 중단을 해라, 그런 식의 것을 주장을 해갖고 미국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남북 대화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남북 대화는 할 겁니다. 이게 날짜가 이제 못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돌파구를 제가 제안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미국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네. 그 남북 대화의 핵심 주제는 다시 한번 비핵화가 돼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한미가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를 이끄는 것이 네.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된다면 예.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나 연합 훈련 이 문제보다도 예. 좀 더 관심 있는 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대북 예. 특사단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 내용을. 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제 나름대로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드러내지 않은 카드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미국에게만 조용히 보여줄 카드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미국한테 따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예측을 한다면, 지금 북한의 억류대에 있는 미국인 3명에 대한 어떤 석방 문제라든지 예. 그런 문제도 북한이 좀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미국 국가 자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 아닙니까? 예.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정말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면 자국민부터 미국인부터 석방해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만약 정말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석방을 한다면 정말로 좀 가능성, 좀 진지한 의미 있는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 게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핵을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라는 건데 지금까지 개발한 핵도 다 폐기하라 이건데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랑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비핵화고요. 예. 사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정확한 그들의 표현을 쓴다면 조선반도의 비핵 지대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북한의 핵 무기,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구산을 비롯한 확장 억제 능력 자체도 네. 한반도에서는 작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이 같은 비핵화를 얘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 진짜 지난한 문제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거고 또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 또 우리 국민들 앞으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손에 맡겨두기에도 참 도움을 주는 국가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박순희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